매일 전파사와 계속 2019년도부터 예. 조국 사태라고 쓰고 예. 윤석열의 난이라고 늘 표현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컬럼에서도 언론이 만든 괴물이 윤석열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70년 뒤로 후퇴시킬 뻔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띄운 게 누굽니까? 언론입니다. 그래서 12.3 민주연대도 있지만 예. 12.3 언론인연대가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예. 그래서 뜻 있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모여서 12.3 이전의 언론과 12.3 이후의 언론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12.3 언론인연대 공동대표로 네. 취임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언론개혁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진짜 봐주십시오. 연예인들을 잡들이 하는데 언론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예. 검찰이. 그런데 대표적이죠. 예. 꼭 정치적으로 예. 민감한 이슈, 정권의 민감한 이슈를 덮을 때 물타기, 꼭 예. 터뜨리는 게 바로 뭐다? 연예인 마약 마약. 사건입니다. 네, 이번 그 예고편 34회 예고편이 그 마약 게이트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연예인들을 망신주기하는 이 국면 전환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지난 2023년도에 마약 수사 무마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유아인, 이선균, 그다음에 지드래곤. 권지영, 지드래곤 거물급 연예인들의 마약 연루 사건들이 그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프레이드로 그러니까 이성균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건이 진행 중인데 벌써 언론에서는 네. 룸사롱 애인, 마약, 공갈 와이프, 공구 와이프 반응 뭐 이런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얘는 이성균이가 마지막에 무혐의 나왔잖아요. 돌아가 죽은 다음에. 네. 근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거기다 하다 다 하다가 살리는 마약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사생활을 털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어떤 혹자분들은 그 떳떳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텐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걔는 그쵸, 잊혀지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놈 돼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아했는데 예. 그 아마 좋은 배우였죠. 언론의 그런 그 흉기, 전 팬이 아니라 흉기인데 이거에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욱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예. 실제로 모든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머리털 100개를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겨털도 뽑았고 그다음에 은밀한 부위의 털까지 다 뽑아서 국가서에서 마약 반응 검사를 했는데 다 반응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터졌느냐? 사생활 룸사롱 네.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공갈 받고 막 이런 이성균이라고 거죠. 하는 그 배우는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딱 맞는데요. 그게 물증 없이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연예인은. 그러니까 물증 없이 계속 수사하면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이 그리고 다 끊기고 그렇죠. 지금 마약 수사, 생활고에 그 연예인 시달리게 마약 수사는 되고. 대부분 꼬리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마약 사범이 잡히면 연예인 마약 사범 이상한 애들이 잡히면 2명만 불어. 넌 내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2명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플리바게닝이라고 있죠. 네가 얘기하면 네, 봐줍니다. 네가 마약했다고 얘기하면 감형해줄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니까 왜 이때 이선균 지드래곤은 완전히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털어도 예. 반응이 안 나오니까 뭐를 덮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때 네. 뭐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정치적 했겠죠. 이슈가 아니라 마약이죠. 우리가 김건희 마약이죠. 김건희 일가가 그렇죠. 그거죠. 마약 예. 게이트라고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거 특검해야 네. 되는데 예. 말레이시아의 동생을 통해서 마약을 국내 시장 독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많은 그 언론에서 네. 취재에 들어갔는데 그 바로 백효령 경정이 지금 일종의 그 당시의 상황을 다 털어놔서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채널 중에 열린공감 TV가 제일 깊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실제 당시 마약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의 실제 증언을 통해서 왜 이선균 G드래곤을 물타기로
터뜨렸는지 이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마약 그 연루소를 배경 덮기 때문에 위한 것. 터뜨린 거겠죠.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이가 네. 덮고 그리고 오늘날에 검찰총장이 돼서 윤석열의 탈옥을 결정적으로 공범 둘이 있죠. 도왔죠. 네. 기규현이가 날이 아닌 네. 시간으로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석방을 했는데 구속 취소를 했는데 그거를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심우정이 과연 심우정이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게 백효령 경정을 추적하는 이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일가가 있으면서 심우정이도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당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에서 이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부장검사 이들을 추적을 했는데 지금 다 승진했어요. 네, 다 승진했죠. 예, 경찰도 그래서 승진했고요. 이거는 반드시 네. 밝혀야 되고 의혹으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저거 특검 한 방이면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네. 일망타진. 그리고 저들이 벌어들인 이게 마약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우리 일반인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건데 마약의 폐해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한때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만약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성균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이성균은 또 자기가 몇 번 조사를 받고 혐의가 안 나왔으니까 비공개 수사로 해달라고 3번이나 했거든요. 네. 근데 3번 다 포털라인에 세웠단 말이에요. 네. 망신 주게 하고. 일단 그게 문제인 거죠. 마약 예.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발동을 걸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정권이 6월에 바뀌게 되면 마약 특검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그 연루자들이 그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을 텐데 당장 이제 이름 올라오는 그 법무장관 했던 한동훈이 그리고 인천지검장 했던 심우정 그리고 인천경찰청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세관 그리고 또 연이어서 인천경찰청 즉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유아인부터 스타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유아인 뭐 조사진은 이제 승부 올해 개봉됐었는데 유아인이 그 올해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기 전까지는 영화 중단이 돼 있다가 이제 지금 개봉을 한 상태고요. 유아인은 이제 마약은 안 나왔고 프로포폴이잖아요. 프로포폴하고 네. 대마하고 뭐 그렇게 나왔죠. 대마도 아마 음성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로포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김태욱 국장께서 이제 언론의 그 보도 관행 예. 하셨잖아요.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마약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네. 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엄청난 게이트로 터질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없는 게이트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덮기 시도를 하는데 연예인의 사생활을 들춰서 이슈를 흐리려고 했다라면 여기에 동원된 언론도 네. 저는 공범이다. 네, 이선균 맞습니다.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저도 개인 SNS에 언론 니들이 공범이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반드시 언론이 개혁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일 거다라고 제가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거 반드시 언론도 개혁해야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유아인 씨 같은 저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무죄로 나왔으면 네. 연예인 마약 수사에서 무죄로 나왔으면 끝내야 되는데 끝내질 않아요. 뒷말을 흐리는 거야. 만약에 무죄가 나왔으면 걔는 검찰 누가 봐줬다. 정치인 기업인 누가 뒤에서 스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는 거예요. 네. 예. 자기네들이 무죄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막 물타기 흘리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 혹은 가십을 계속 해가지고 명확하게 끝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관련됐던 연예인들은 제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참 저희 방송에서 이 마약을 이슈로 다룰 정도로 윤건희 부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저지른 폐악질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럼요. 지금 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새로 하죠. 지금 고검에서 다룬다잖아요. 네. 지금 중앙지검은 이창수잖아요. 네. 이창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사건 수사 아닌 수사했잖아요. 네. 그 오히려 김건희가 오라고 하는 경호처 소속 건물로 가서 검사들이 신분증 털리고 휴대폰 뺏기고 아련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를 당하고 왔죠. 그래서 중앙지검 이창수가 있는 중앙지검에게 되돌린 게 아니고 그 바로 박세현이가 있는 네. 고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다룹니다. 저거는 제가 수사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공범들이 있었잖아요. 네.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얘들 공소장이 있잖아요. 거기 범죄 일람표도 있거든요. 표지가리만 하면 김건희 공소장 됩니다. 저거는 근데 과연 지금 검찰이 제대로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를 할 것인가? 이거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흑 장군님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 공급을 독점하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마약 게이트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마약을 국가 사업으로 했다라는 의심을 하게 할 만큼 세관이 동원되고 물타기 하려고 경찰들이 저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들을 또 가수를 엮어서 뭐 이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그때 동원됐던 경찰들이 또 승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약 수사를 했던 백경장은 좌천이 됐고 언론에 막 흘리기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괴롭혔던 또 죽음으로 내몰았던 경찰들은 핵심들은 또 승진을 했고요. 백경장을 좌천시켰던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갔고 이쯤 되면은 국가가 마약 사업을 손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GD 같은 왜냐하면 경우도 엄청 억울한 경우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냐면 GD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네. GD 이름을 댄 거예요. 네. 예, 쟤도 의심스럽다. 네. 마약을 같이 했느냐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 그랬다고 쟤를 잡아가지고 소변 검사하고 또 뭐 네. 머리털 검사하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인권 침해예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김건희가 절대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될 아주 확실한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권 사업에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려고 했던 권력 독점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초반에 또 평정했잖아요. 한동훈 앞세워가지고 마약 아주 그냥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마약 시장을 아주 초토화시켜 놓고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시장을 새로 형성했던 아마 우리나라 이 근래 들어서 어느 국가가 이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파렴치한 범죄짓을 저지른 김건희와 윤석열은 특검으로 올해 안에 바로 수사 착수해가지고 6월부터 수사 착수해가지고 또 하나 네. 플러스 알파 대통령 부부가 동원돼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해서 삼부 토건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건 맞습니다. 대신 헌법에 어긋나는 또는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은 헌법 파괴 세력들이잖아요. 동조 세력들. 이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정치 보복은 반드시 구분된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도 그거는 법의 심판과 정치 보복은 다른 거다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하잖아요. 다 무혐의로 끝나고 맞아요. 무죄로 나오는 거 이게 정치 보복이지 있는 죄를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 이게 정치 보복 안 한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내란 세력에 대한 소탕,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이거는 초반에 빨리 질질 끌지 말고 해야 통합이 되고 미래가 나오는 거지. 이 내란 잔존 세력을 놔두고
통합과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정치 네. 보호과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연예인 마약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연예 기자를 좀 했는데 대표적으로 억울한 배우가 황수정이에요. 황수정. 황수정이가 물론 마약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황수정이가 마약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돼지 치움제를 먹고 그 남자친구하고 애인하고 잠자리를 잤다. 그거에 하나로 황수정이는 평생 일어서지 못했어요. 예, 네. 예. 이런 식의 뭐 검찰의 수사 이런 거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 사진에 있는 저 영화 한 장면이 그 유명한 그 더 킹이란 영화의 캐비넷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캐비넷 저 영화가 2016년 1월에 개봉이 됐었는데 그 검사가 자기 세상이라고 저는 이제 계속 윤석열을 연관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 저 영화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알고 추정이 가능한 그 수준에서 이번에 그 유아인 이성균 그 또 GD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캐비넷 하나씩 꺼내 가지고 혹은 이슈가 될 만하면 이제 계속 터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그게 거죠. 예. 이재명이 정확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 털이를 예. 그 십수년을 털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 새로 이제 들어섰을 때 사회 대개혁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검찰 개혁의 아주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우리 댓글창에서 채팅창에도 이제 올라왔었는데 언론사 세무조사 좀 하라. 언론사 세무조사.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의 모든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까? 봐주기 하고 있는 집단들을 안 봐주게 하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언론사도 봐주기를 하는 거 검찰에 줄을 대는 각종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사업가들이라든가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봐주기를 해달라고 줄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봐주기가 횡행하면 이건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권 초기에 그 일부 언론 기자들이 김건희가 소탈하고 후드티를 돌려 입고 무슨 뭐 에코백을 들고 에코백 안에 명품백이 들어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드러나지만 그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통해서 6천만 원짜리 명품 다이아몬드 네. 목걸이를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최재형 목사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 줬을 때 그러니까 그 밑에 여비서 줬죠. 그거 이 정도로 나한테 선물을 해?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 그다음에 김건희라고 하는 아나무임, 정말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윈 VIP 제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배경에는 네. 저는 언론이 공범이다. 네. 자꾸 제가 오늘 언론 얘기를 하는데 언론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